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관리 방안의 발표를 맡은 안승경입니다. 저는 빌딩 앤 IT 사업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고객이 요구하는 솔루션을 찾아드리고 그 찾아진 솔루션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빌딩 앤 IT 사업부에서 전력 설비라든지 자동 제어 설비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IT 설비를 담당하시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6챕터로 나눴고요. 첫 번째 오버뷰 정도의 설명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3가지 밸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역할, 네 번째는 지속 가능한 프로액티브한 서비스의 그리고 다섯 번째는 IoT 디바이스, 여섯 번째 서머리로 해서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셔서 이코 스트럭처에 대한 이런 문구들이나 발표 자료를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코 스트럭처가 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코 스트럭처는 고객이 에너지를 보다 안전하게, 보다 믿을 수 있게,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IoT 기반의 에너지 통합 관리 솔루션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하나의 제품이 아니고요, 슈나이더가 제안하는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코 스트럭처 포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3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하단에 커넥티드 프로덕트라고 해서 UPS, 쿨링 시스템, 스마트 판넬, 파워 메타, ACB 등등 통신이 되는 디바이스들이 여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oT 기반의 전력 기기입니다. 단순히 통신 기능이 탑재가 됨으로써 자체적으로 센서 기능이 들어가 있고 컴퓨터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기기들과 통신으로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진단까지 갖춰지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특별한 점을 지닌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간 레이어, 저희는 표현을 엣지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위 단의 커넥티드 프로덕트들로부터 모여진 데이터를 제어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십니다. 운영자들이 보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필요한 운영 소프트웨어라고 보십니다. 소위 말하는 저희는 OT라고 얘기 많이 하고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레이어의 모바일 앱 분석 및 관리 서비스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현장의 데이터 센터의 관리자분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슈나이더의 유일무이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에너지 관리하시는 분들 혹은 전력 품질 관리하는 분들이 상주에 계시지만 대다수의 데이터 센터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 절감 포인트들이나 유지 보수 포인트들을 저희가 찾아드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중간 레이어의 엣지 컨트롤은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했다면 상위 단의 분석 및 관리 서비스는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해당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하단에 있는 IoT 하드웨어 기반으로 해서 IT 기술, OT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로 관리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하며 비즈니스의 가치를 더해드리게 됩니다. 이게 기존 데이터 센터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드웨어 중심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 하드웨어 중심의 소프트웨어다니 데이터의 양도 매우 적었습니다. 이렇게 쌓여진 데이터조차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역할을 보시면 보호, 그냥 단순히 계측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역할은 감시,
제어 기능만 갖고 있었죠. 그래서 보통 에너지 모니터링을 하시게 되면 고압반 수준의 모니터링을 하시거나 IT 설비에 대한 효율성을 감시하기 위한 그런 모니터링만 구축을 하셨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고장이 나면 찾아서 발생된 것들을 찾아서 교체를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제품을 교체하는 사후 예방 보전 시스템 레벨에 그쳤었죠.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의 소프트웨어다 보니 확장 및 변경은 더더욱 어려웠고요. 개선 후에 효과 지속성도 매우 낮았었습니다. 그러나 슈나이더에서 말씀드린 에코스트럭처 같은 스마트 관리 시스템의 경우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소프트웨어의 중심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장에 보시면 하드웨어가 크고 소프트웨어는 대단히 작았습니다. 스마트 관리 시스템은 하드웨어는 보시면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가장 큰 부분은 소프트 위주의 운영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서비스, 슈나이더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까지 가미가 돼서 유지 보수 측면에서 아주 획기적인 관리 포인트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IoT 기반의 기술들이기 때문에 데이터 양의 종류나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쌓인 데이터도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해지고요. 이 활용도는 매우 높게 되고 기존에 갖고 있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하드웨어 역할은 그냥 보호, 계층만 했으면 됐습니다. 지금은 통신 및 유지 보수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 자기 진단 기능까지 탑재를 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거는 감시하고 제어만 예전에 했었으면 됩니다. 지금은 분석 및 예측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이 분석 및 예측을 통해서 예전에 고장나면 제품을 교체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제품을 교체하는 사후 예방 보전 시스템이 아닌 고장을 미리 예측하는 예지 보전 시스템 레벨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스템이다 보니 확장 및 변경이 매우 쉬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 효과의 지속성도 매우 높은 게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이 데이터 센터나 IT 설비를 이런 식으로 꾸미시고 운영하시는 업체분이나 관리자분들 계시나요? 대부분이 이런 시스템들로 많이 운영을 하셨을 거예요. 설비 따로, 하드웨어 따로, 시스템 따로, IT 설비 따로, 전력 제어 따로, 조명 제어 따로, 설비 자동 제어 따로 뭐 이렇게 꾸미셨겠죠. 이런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 및 생산성은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요. 설비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정성도 50% 이상 증대가 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상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솔루션들을 많이 있습니다. 인버터를 설치를 한다든지 어떤 많은 절감 포인트들이 있는데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하는 것들이 기본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먼저 보셔야 됩니다. 설비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 걸 알려고 하면 메타와 같은 센싱 기능이 있는 디바이스를 무조건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쌓여진 데이터를 갖고 우리 설비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고장 포인트는 제대로 찾고 있는지, 어디서 전기가 새 나가고 있는지, 어디 댐퍼가 열려갖고 빵꾸가 나서 뭐 바람이 새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려면 모든 곳곳에 모니터링이 필요한 디바이스들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은 디바이스 설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 에너지성에서 발행한 에너지 효율화 지침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 디바이스 설치만으로 2%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쌓여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너지 비용을 할당하고 행동 변화를 일으켜서 3% 정도 추가적인 절감이 가능하시고요. 낭비되는 에너지의 제거 및 설비 최적화로 10에서 15%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미국 에너지성에선 발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속적인 개선 및 관리 시스템으로 15%에서 6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기본은 미터 및 센싱 장비의 설치입니다. IoT 장비. 그래서 이런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 시 예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장표는 모든 데이터 센터,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일부 적용했던 현장에 했을 경우에 ROI를 계산해 본 거고요.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IoT 장비를 설치해야 되고 통신을 구축해야 되고 그에 따른 엔지니어링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설계 건축 비용은 5에서 15%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운영 면에서 보시면 연간 30% 정도 에너지 세이빙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은 ROI 측면에서 보시면 2년에서 5년이면 충분히 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이 수치는 데이터 센터의 특징이나 건축물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얘가 20%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얘가 10%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자명한 사실은 이 에너지 매니지먼트로 인해서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이어서 그 슈나이더 일렉트릭 세 가지 밸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데이터 센터나 많은 대형 건축물의 관리자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뭔지를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지더라고요. 시스템 측면, 유지보수 측면, 에러 발생에 대한 측면에서 좀 보여지면, 시스템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제어, 조명 제어, 자동 제어 설비 나눠져 있다 보니 다종의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회사와 유지보수 계약을 따로따로 맺어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 카펙스, 오펙스 비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다 더해서 데이터 센터는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로 지정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도 급증에 따른 에너지 관리 시스템 혹은 뱀스 구축이 필수 조건이 돼버렸죠. 이런 문제들을 슈나이더의 원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해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지보수 측면의 현재 상황을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설비 모니터링 하거나 고압반의 모니터링 하는 정도의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측 불가능한 고장으로 다운타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이나 단순 모니터링에 지금 그치고 있고요. 쌓여진 데이터도 90% 이상의 데이터를 그냥 버려집니다. 단순히 5% 정도의 전력량 정보만 보시는 거예요. 전류가 어떻게 됐던, 전압이 어떻게 됐던, 역률이 어떻게 됐던, 특히나 역률 같은 정보 같은 경우는 메인의 타겟 역률을 맞추면 나머지 역률 정보는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이런 전력 품질 혹은 에너지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툴조차 구비되어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슈나이더의 이런 프로액티브한 서비스와 데이터 분석 기술로 이런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에러 발생. 이게 서드 파트의 제품들이 다른 회사의 시스템에 연계해야 되니까요. 시스템에 호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종 간에 생길 수 있는 통신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에 따른 엔지니어링 코스트는 당연히 상승하게 되고요. 커뮤니케이션, 통신의 프로토콜을 맞추기 위해서 컨버터들이나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처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 업체 저 업체 난립을 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가 책임 소재인지를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통신이 안 된다고 가서 현장에 가보면 메타 이상이라고 얘기해서 메타 이상이 아니고 통신 문제고, 통신 문제가 이상이라고 해서 업체에 가서 통신 보면 통신은 잘 뚫리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케이블 이상이었어요. 이런 여러 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 시 책임 소재 여부 판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역시 저희 IoT 디바이스로 다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원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슈나이더 역할이 어떤 거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대형 건물 에너지 소비 통계인데요. 데이터 사용량 급증으로 데이터 센터들을 요즘에 많이 짓고 있죠. 근데 현재는 데이터 에너지 소비 건물 순위에 보면 TOE 단위로 보면 데이터 센터가 2, 3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거를 전력 측면에서 보면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안에는 많은 데이터 센터가 건립이 되고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데이터 센터들이 뭐 재정 압박이나 정부 규제에 의해서 이런 에너지 관리에 대한 필수 아이템인 뱀스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저희 슈나이더가 갖고 있는 이코스트럭처 4 데이터 센터로 해결해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IT 설비들이 있죠. 렉, 서버, UPS, 쿨링 장치들의 IT 설비가 있고요. 상단에 보일러 제어, HVAC 컨트롤하는 빌딩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력 제어 설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타 뭐 출입 통제, 소방 설비, 조명 제어 많은 설비들이 있죠. 이렇게 시스템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요. 시스템 연계도 어렵고요. 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저수 시스템을 볼 수도 없고 에너지에 대한 통합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꾸며서 운영하고 계실 거예요. 많은 고민들을 하시죠. 이렇게 에너지 모니터링, IT 매니지먼트, HVAC, 출입 통제, CCTV, 조명 제어. 시스템 연계가 안 될까? 이 시스템에서 저쪽으로 연결이 안 될까? 통합이 안 될까? 라이팅 컨트롤의 전기 사용량이 얼마인지 시스템에서 함께 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 슈나이더에서 이런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운영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뱀스에서 설비 자동 제어로 접속이 가능하게 되고요. 전력 제어 시스템에서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가능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하나의 통합 솔루션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슈나이더의 비전은 에너지 관리 분야의 선두주자인 슈나이더는 건축물의 설비 환경 개선과 비용 절감을 향상시키는 하나로 통합된 인텔리전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슈나이더 비전이고요. 이 비전을 실현하고자 에코스트럭처 4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CIM, 전력 제어, 조명 제어, 설비 자동 제어, 뱀스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합니다. 시스템을 통합했다는 의미가 운영 서버를 통합했다는 게 아니고요. 운영 서버는 각기 두셔야 됩니다. 한 워크스테이션에 운영 서버를 같이 설치하게 되면 에러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운영 서버는 별도로 존재하되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 안에서 각자의 설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초기 투자비가 당연히 절감이 되겠죠. 유지 보수비도 절감이 될 거고 설비의 통합으로 인해서 뱀스 구축이 아주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슈나이더가 갖고 있는 설비 자동 제어 플랫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뱀스, 조명 제어, 소방 방제, 보안 설비, 출입 통제, 전력 관세. 이 모든 플랫폼이 이 상위에 있는 이코스트럭처 빌딩 오퍼레이션 안에 다 탑재가 가능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전력 설비 쪽의 플랫폼입니다. 전력 제어, PMS. 그 다음이 IT 사업부에서 보유하고 계신 IT 엑스퍼트, IT 오퍼레이션, 데이터 센터 전용 플랫폼이 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된 소프트웨어에서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프트웨어 운영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개방형 프로토콜 백넷, 건축물 혹은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는 백넷, 노녹, 모드버스 등의 프로토콜들을 별도의 게이트웨이나 소프트웨어 없이 지원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RS485 방식이 아닌 IP 베이스 방식으로 해서 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 속도도 상당히 개선이 될 거고요. 요 예시 화면이고요. 전시장에 가면 이 화면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DCIM이나 뱀스, 전력 제어 같은 화면들을 한 화면에서 다 보실 수 있고요. 이 화면은 어느 PC에서나 가서 보실 수도 있게 됩니다. 단지 뭐 중앙감시실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C레벨에 계신 분들도 보실 수 있게 해드릴 수도 있고요. 정기관리자가 설비 시스템에 대한 화면도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 대다수의 데이터 센터나 그 대형 건축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운영 시스템은 아니더라도 별도의 시스템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쌓여진 데이터들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잘 쓸 줄을 모르세요. 바쁘시고 지정된 담당자가 없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십니다. 근데 슈나이더에서 최근 오랜 시간 걸쳐서 개발한 최신의 고급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고효율 기계 설치하시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했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30%까지 에너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의 방치, 무관심, 누가 하겠지, 알아서 되겠지라는 무관심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연속적인 설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서비스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 거죠. 이 부분을 저희의 클라우딩 서비스 혹은 전문 인력들이 지원을 합니다. 결국은 오펙스 비용을 이만큼 계속 절감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저희 고객 지원 센터나 슈나이더 내의 에너지 혹은 전력 품질 엔지니어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거나 원격에서 접속하셔서 그 데이터 센터 혹은 대형 건축물의 자산의 관리 포인트들을 찾아드리고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들에게 레포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 서비스에 가입하신 고객에게 제공되는 테스트 레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위에 보시면 시스템 스코어라고 해서 우리 전체 시스템 중에 몇 프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고요. 퍼센트고요. 그 아래는 그 60%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디테일한 항목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 확인된 이슈 사항들이 어떤 이슈 사항들이 있는지를 여기서 나타낼 수 있고요. 전압 불평형이라든지 과전류 등의 정보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저희가 해드려지는 이 확인된 데이터를 갖고 원인을 분석을 해드립니다.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분석을 해드리고요.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장사항을 고객들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그 권장사항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관리 포인트를 가져갈 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슈가 제기됐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레포트를 해드려요. 이는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설비가 14%의 설비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30가지예요. 그러면 요 항목들을 보고 얘를 먼저 처리해야겠다, 얘를 먼저 처리해야겠다 계획 정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컴패리즌 레포트라고 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체크를 거듭함으로써 우리 설비의 건전성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도 레포트를 통해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했을 때 우리가
65%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두 번째는 50%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30%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컴패리즌 레포트로 그런 건전성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나 두 달에 한 번 가거나 6개월에 한 번 가거나 고객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혹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통신이 되는 디바이스를 60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를 수동으로 전체를 두 달간의 데이터를 뽑아서 진단하고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주에서 2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슈나이더 파워 어드바이저라는 최신의 알고리즘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4시간 안에 진단 및 결과 보고서를 완성해 드립니다. 여기에 뺏기는 인력을 얼마 안 되는 돈 투자로 해서 에너지 절감 포인트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력 품질 문제가 해결되면 전기 네트워크 신뢰성 향상으로 다운타임은 당연히 축소가 되고요. 전 페이지에 말씀드렸든지 65%의 우리 설비가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50% 30%가 되면 다운타임은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품질 문제 해결하면 에너지 관리 및 절감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지금 에너지가 새고 있는지, 어디서 절감이 안 되는지, 어디서 진단이 필요한지 레포트 등을 통해서 다 해결해 드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열한 이런 서비스들이 각각 좀 특징이 좀 다른데요. 맨 위에 있는 퍼실리티 어드바이저는 소형 건축물의 에너지 전기 기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요. 파워 어드바이저는 전력 품질 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 아셋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자산에 대한 건전성들을 저희가 레포트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 설비의 가장 중요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 어셋 어드바이저로 변압기가 아픈지, 입원이 필요한지, 퇴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 어셋 어드바이저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리소스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멀티사이트의 에너지 관리 서비스라고 보십니다. 공장이 산재되어 있거나 건축물이 막 나눠져 있는 데들은 이 아까 말씀드린 엣지 컨트롤 레이어에 운영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고 리소스 어드바이저를 설치하시게 되면 한 헤드쿼터에서 각각에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빌딩 어드바이저는 자동 제어 및 기타 설비 관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oT 디바이스는 너무 많이 있고요.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제가 살짝 훑고 넘어가는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고압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IS라든지 SIS라든지 고압반이 3.6kV부터 55kV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저희 저압반, 분전반. 이런 저압반, 분전반에 아까 말씀드린 IoT 디바이스가 설치가 되고 중간 레이어에 운영용 소프트웨어 연결되면 에너지 매니지먼트 구축이 가능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슈나이더에서 만드는 계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전시장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와이어링으로 무선으로 설비의 온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고압반 같은 경우 부스바에 이런 디바이스를 설치하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다 하드와이어로 빠서 연결하셨었는데요. 매우 위험했었어요. 근데 이런 디바이스는 무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하시고 시스템의 리시버로 통신을 받고 리시버에서 한 가닥만 전력 스카다에 보내주시면 설비의 부스바의 온도를 무선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옆에 있는 거는 앰비언트, 주변 온도, 주변 습도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고요. 그 다음에 아스코, CTTS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비상전원하고 한전전원 동기화시켜서 절체하는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스웨이 가장 큰 특징은요, 플러그인 박스에 이렇게 전력량 모니터링이 되는 차단기 설치함으로써
분기되는 부하의 전압전류 전력량을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예전에 혹은 타사해 같은 경우 이런 플러그인 박스에 그냥 일반 차단기를 썼기 때문에 차단기에 연결된 부하가 지금 전력량을 얼마 먹고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모니터링이 안 됐는데 이런 차단기에 함에 넣음으로써 그런 게 가능하게 됐고요. 뭐 이제 요게 이제 ZCT 내장형 전력 모니터링 차단기인데요. 이 안에 CT, PT, ZCT, 메타가 다 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곧 판넬의 컴팩터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공수도 많이 줄여주게 되고요. 보시면 차단기에 접점 마모율이나 분마율이나 운전 시간 등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단기 전면부에 모터 메커니즘이라는 게 장착이 돼서 원격에서 통신으로 온오프가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뭐 ACB에서나 가능한 기능이었는데 슈나이더 MCCB에서 그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차단기의 상태 모니터링이라든지 에너지 모니터링, 차단기의 접점에 대한 마모율, 온오프 횟수, 트립 횟수. 트립이 횟수가 표시되는 거는 차단기가 과부하로 트립이 됐는지 단락기로 트립이 됐는지도 통신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획기적인 제품인데요. 소형 차단기에 그냥 끼기만 하시면 무선으로 연결된 부하의 전압전류 전력량이 모니터링이 되는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시버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요. 이 제품의 특징은 웹서버 기능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별도의 운영용 소프트웨어를 운영 안 하셔도 웹서버를 통해서 해당되는 피다의 전압전류 전력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EOCR입니다. 모타 부하에 설치하셔서 해당된 모타의 전압전류 전력량이 얼마인지 보실 수 있고, 더해서 외부 센서에 대한 온도 센서라든지 습도 센서도 연결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EGR 누설 전류 모니터링 디바이스고요. SPD인데 차단기와 일체형의 SPD입니다. 기존 SPD들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합쳤습니다. 분전반의 사이즈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메타의 종류고요. 그리고 그리고 콘덴서도 나옵니다. 기존의 몰드 타입 UFC 콘덴서가 아니라 몰드 타입의 콘덴서이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의 염려가 없는 안전한 콘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UPS를 인버터를 많이 쓰시는 고객들은 고조파가 많이 포함된 상태로 설비를 운영하는데요. 이 고조파 필터를 설치함으로써 그 고조파들도 제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7년 이후로 22,000개의 파트너를 통해서 45만 개의 이코스트럭처 솔루션을 공급을 했고요. 슈나이더 내에는 15,000명 이상의 시스템 엔진, 저와 같은 엔지니어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비건트에서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2년 연속 빌딩 에너지 관리세 시스템 평가에서 저희가 1위를 했었고요. 벤트락틱스에서 발표한 자료는 2018년 설비 보전 시스템 평가에서도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저희 경쟁사들이 다 밑에 있죠. 지멘스, 허니웰. 마지막으로 이 검증된 시스템으로 고객님들과 보다 나은 미래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